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중장년층 남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 바로 전립선 질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들의 고민,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엄재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전립선은 사실 남성 건강의 어떤 지표로 사용될 만큼 참 많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 질환을 알아보기 전에 예. 이 전립선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전립선은 일단 남성한테만 갖고 있는 구조물이고요. 네. 방광 바로 밑에 위치를 하면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입니다.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전립선의 정상 크기는 20mm 정도로 호두 정도의 크기로 보이는데,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나이가 연령층이 증가하면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전립선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염증을 유발해서 전립선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배뇨 증상 또는 성기능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전립선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 건강의 지표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비뇨기과 이 외래 환자의 3분의 1이 전립선염 환자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전립선염은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요. 성인 남성의 50% 정도는 이제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은 경험하게 됩니다. 전립선 또는 그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불편함을 야기하는데요. 굉장히 한번 만성 질환으로 겪게 되면은 오래 증상을 앓기도 하고, 또 치료됐다고 해도 자꾸 재발하는 굉장히 골치 아픈 질병입니다. 그러면 왜 생기는지 좀 원인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전립선염은 일단 세균성 전립선염이 있고요. 네.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균성 전립선염은 이제 세균이 요도로 침입을 해서 전립선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네.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세균이 침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요도 압력의 증가로 인해서 전립선 내부로 역류하거나 또는 술, 스트레스, 피로, 과로 이런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어서 전립선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세균성일 경우에는 이제 요도염을 앓았을 때 그 세균이 전립선 내로 직접 전염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요도 압력이 증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배뇨할 때 소변이 전립선 내부로 역류하면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림프관이나 혈류를 통해서 직접 감염을 유발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런데 이게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증상들이 있길래 그럴까요? 전립선염은 네. 증상이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데요. 네. 이제 주로 배뇨 증상, 즉 빈뇨,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갑자기 마렵거나 또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자고 있는데 또 마려운 야간뇨, 이런 배뇨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에 염증이 있을 때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네. 하복부나 골반 또는 회음부, 항문 주위 또는 허리 부위에 기분 나쁜 통증 또는 불편감 또는 묵직하거나 뻐근하거나 우리하거나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전립선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조루 증상이라든지 네. 또는 발기력 약화, 지속 시간이나 강직도 같은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좀 만성이 되기 전에 빨리 눈치를 채고 치료를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전립선염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약물 치료와 네. 물리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네. 보통은 약물 치료 또는 물리 치료 같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제 세균이 침입하여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서 세균을 죽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진통소염제 또는 전립선 배뇨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알파 차단제나 항콜린제 또는 야간뇨가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잘 경우에는 수면제를 같이 처방하기도 합니다. 보조요법 또는 물리치료요법으로는 전립선에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하게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온열요법이라든지 체외 자기장 치료 같은 보조적인 물리 치료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좀 약물 치료, 보조 치료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이 평생에 한 번은 꼭 겪는 질환이다라고 들었어요. 전립선 비대증의 네. 이제 유병률은 이제 50살이 넘어가면은 네. 우리의 이제 나이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유병률이 한 50%, 60대가 되면 60%, 70대가 되면 70%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방광 밑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인데요. 전립선이 원래는 정상은 20ml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30ml, 40ml, 50ml 정도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커짐에 따라서 요도가 좁아지거나 막힘에 따라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증상이 있을 때 전립선 비대증이다 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주증상은 이제 네. 배뇨 증상과 성기능 악화 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염하고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하고 굉장히 증상이 혼돈되기가 쉬운데요. 네. 소변이 자주 마렵다 빈뇨, 그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 또는 자고 있는데 여러 번 깨서 소변을 봐야 되는 야간뇨, 뭐 2번이라든지 3번 이상. 어쩌다가 한 번 깨는 야간뇨는 증상이라고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소변이 화장실을 갔는데 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소변이 시작이 되고 네. 소변이 약하게 나온 양뇨, 세뇨감 이런 이제 배뇨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기가 힘든 절박뇨 이런 네. 것들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이 커지게 되면은 염증도 잘 유발을 하지만 이제 성기 뿌리 부위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네. 발기력 약화, 지속 시간이나 강직도 같은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배뇨 장애가 좀 증상으로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보시면서 나도 저런 증상이 있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한번 사연을 들어보고요. 사연 보면서 조금 더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부터 만성 전립선염을 앓고 있는 55세 남성입니다. 소변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마지막에 약간의 잔뇨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할 때 소변이 마려워서 중간 역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 화장실은 2번 정도 다녀오고 하루 평균 7번에서 8번 정도 화장실을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 느낌도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립선 비대증일까요? 일단 전립선염하고 네.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 또는 방광염 같이 배뇨 증상을 유발할 경우에는 감별을 해줘야 되는 진단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인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에는 진단 방법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있거나 세균이 침입했는지 감염 유무를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립선 초음파입니다.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라든지 네. 전립선 내에 석회화나 염증 또는 네. 종양이나 암세포, 크기가 큰 암세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광내시경이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네. 방광내시경 기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과 증상이 유사한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간질성 방광염 또는 요도 협착 같은 다른 질병과의 감별을 위해서 방광내시경을 통해서 요도가 얼만큼 좁아져 있는지 막혀 있다면 얼만큼 막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겠네요. 이 증상만으로는 좀 눈치채기가 한계가 있겠어요.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고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영업직 특성상 일하는 동안 커피도 많이 마시고 회식이 잦아서 술도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그래도 틈틈이 운동을 해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소변을 보기 위해서 무리해서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지인에게 고민을 얘기하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자, 어떨까요? 이게 만약에 증상이 좀 최근에 느낀 거면 초기 증상인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적합한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진단을 받고 나면은 네. 이제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약물요법, 그다음에 물리치료요법, 그다음에 시술요법, 수술적 요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네. 그와 이제 병행해서 이제 습관 치료, 습관 개선을 통해서 같이 증상을 완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 알파 차단제나 항콜린제, 그다음에 네. 야간유가 심하면 수면제 같은 계열을 추가로 복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이제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어지러움증이 있다거나 또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한번 전립선 약을 복용을 시작했으면 거의 평생 죽을 때까지 복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약을 드시다가 네. 장기가 드시다 약을 끊게 되면은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가 어려울 때 부작용이나 효과가 떨어져서 그 다음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시술 또는 물리치료 방법입니다.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을 묶어줘서 결찰해주는 전립선 결찰술, 일명 유로리프트라는 시술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내에 물리치료를 해서 온열요법이라든지 물리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라든지 시술, 물리치료 방법으로도 증상 개선이 안 되고 자꾸 불편해하시고 힘들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수술적 치료에는 레이저로 전립선을 기화시켜 준다거나 네. 아니면 전기 칼로 전립선을 절제를 해서 막혀 있는 요도를 뚫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개인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민 상담 만나보시죠. 50대 후반에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먹는 약 처방을 받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먹고 있는데요. 증상이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1년 전부터는 자다가 일어나서 2번은 화장실에 가야 하고 아랫배 통증도 생겼습니다. 배뇨 장애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재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차라리 수술을 받을까 고민 중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고민되시겠어요. 읽기만 해도 굉장히 그 고민이 느껴집니다. 네. 어떤가요, 선생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5년간 네. 전립선 약을 복용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네. 통증까지 생긴 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에 효과가 없고 점점점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시술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술적 방법에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방법은 비대해진 전립선 요도를 네. 특수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막혀 있는 폐색되어 있는 요도를 양쪽으로 당겨서 묶어줌으로써 요도를 개통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한 개, 왼쪽에 한 쌍, 그다음에 6번 그림에서 보시면은 토탈 2쌍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도를 막혀 있는 폐색되어 있는 요도를 개통시켜 줌으로써 배뇨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전립선 결찰술 어떤 원리로 이렇게 시술이 되는 건지 저희가 영상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도 특수 내시경이 요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되면 전립선이 비대에 의해서 요도가 폐색되어 있거나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특수한 기구가 들어가서 전립선이 우측옆, 좌측옆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좁아져 있는 부위를 특수한 내시경 기구가 전립선의 요도를 당겨가지고 눌러준 다음에 특수 내시경 기구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기구가 전립선 내로 결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 선으로 보이는 전립선 결찰사, 미세 결찰사가 이식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측옆에 이제 결찰이 되고 나면은 좌측옆에도 대칭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결찰을 해서 요도가 막혀 있는 거를 이제 당겨줌으로써 요도를 개통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총 시술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내외로 결정이 되고요. 시술 전후를 비교하게 되면은 좁아져 있는 요도가 시원하게 개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절개술하고 지금 보여주신 거하고 차이점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립선 절제술과 전립선 결찰술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전립선 절제술 기존 방법이었던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 입원 기간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 네. 또한 이제 마취를 할 경우에는 전신 마취 또는 척추 하반신 마취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시술을 하고 나서는 출혈이나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이제 소변줄을 최소 3일에서 2주 정도는 착용을 해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부작용으로서 소변 보고 나서 자결감이라든가 네. 통증, 혈뇨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발기력이 약화되거나 정액이 뒤로 방광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 기간이 불필요하고요. 당일 시술,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취 같은 경우에도 국소로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위 대장 내시경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수면으로 잠깐 잠을 자서 마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출혈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소변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길면 하루 이내에 소변줄이 제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전에는 이제 전립선 요도가 좁아짐에 따라서 소변도 약하고 네. 그다음에 소변이 다 나오지가 않아서 소변이 남게 되고 잔뇨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또 금방 마렵고 네. 밤에도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소변이 마렵다 보니까 야간요도 계속 몇 번씩 깨서 소변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낮에도 충분한 피로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으로 고생하셨던 분인데 전립선 결찰술로 한 5분 정도에서 양쪽 우측옆 좌측옆에 결찰을 하고 나서 요도가 열려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셨던 환자입니다. 네. 또 다른 환자도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립선 폐색에 의해서 소변을 힘줘서 봐야 되고 네. 화장실에 가서도 한참 있다가 소변이 똑똑똑똑똑똑 찔끔찔끔 나오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분인데요. 전립선 결찰술로 간단하게 시술하고 나서부터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와서 잔뇨감도 없고 그다음에 밤에도 야간뇨도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굉장히 만족도를 호소하시는 분입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요. 지금 묶어주는 방법이잖아요. 혹시 이 끊어주는 게 좀 느슨해지거나 끊어지거나 뭐 이럴 일은 없을까요? 이 묶어주는 전립선 네. 결찰술은 지금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효과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이 있거나 또는 실이 끊어지거나 네. 느슨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가 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시술이 혹시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이 전립선 비대증 모든 전립선 비대증한테 시술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초기 또는 중기 환자까지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ml 정도가 전립선의 정상 크기라고 봤을 때 네. 25ml부터 네.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 환자, 즉 30ml에서 50ml 정도까지는 전립선 결찰술 간단한 시술로서 네. 5분, 10분 정도의 간단한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60ml가 넘어가는 네. 굉장히 큰 전립선 비대증이거나 네. 방광이 이미 말기가 상태로 후유증이 남겨져 있는 상태 또는 완전히 전립선이 꽉 막혀 있는 경우에는 네. 시술로 증상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수술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민하는 분의 사연 들어보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3세 남성입니다. 2년 전 소변을 볼 때 불편감이 생겨서 병원에 갔다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화 현상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진단 후에 우울감이 생겼습니다.
현재 먹는 약으로 치료 중인데요. 약을 먹고 나면 어지럼증도 있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수술은 부작용도 있다고 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수술 외에 다른 치료가 있을까요? 자, 이 수술 후에 어떤 좀 염려, 부작용, 재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이제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네. 수술을 받자니 역행성 사정이나 요도 협착 또는 발기부전 같은 부작용 또는 다시 재발 가능성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 네. 또는 수술적 치료를 받자니 부작용, 합병증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해서 진퇴양난인 경우에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필요한 게 전립선 결찰수 같은 간단한 시술로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신 분은 전립선 결찰술 뭐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원리 설명해주는 영상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요도 특수 내시경이 요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게 되면 전립선이 비대에 의해서 요도가 폐색되어 있거나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특수한 기구가 들어가서 전립선이 우측 옆, 좌측 옆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좁아져 있는 부위를 특수한 내시경 기구가 전립선의 요도를 당겨가지고 눌러준 다음에 특수 내시경 기구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기구가 전립선 내로 결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 선으로 보이는 전립선 결찰사, 미세 결찰사가 이식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측엽에 이제 결찰이 되고 나면은 좌측엽에도 대칭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결찰을 해서 요도가 막혀 있는 거를 이제 당겨줌으로써 요도를 개통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총 시술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내외로 결정이 되고요. 시술 전후를 비교하게 되면은 좁아져 있는 요도가 시원하게 개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절개술하고 지금 보여주신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립선 절제술과 전립선 결찰술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전립선 절제술 기존 방법이었던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 입원 기간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 네. 또한 이제 마취를 할 경우에는 전신 마취 또는 척추 하반신 마취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시술을 하고 나서는 출혈이나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이제 소변줄을 최소 3일에서 2주 정도는 착용을 해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부작용으로서 소변 보고 나서 자결감이라든가 네. 통증, 혈뇨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발기력이 약화되거나 정액이 뒤로 방광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 기간이 불필요하고요. 당일 시술,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취 같은 경우에도 국소로 마취를 하거나 아니면 위 대장 내시경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수면으로 잠깐 잠을 자서 마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출혈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소변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길면 하루 이내에 소변줄이 제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립선 결찰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 치료 시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아니고 네. 시술도 뭐 5분,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다만 시술 당일날에는 음주를 좀 삼가하셔야 되고요. 네. 또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삼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의학과 엄재도 원장과 함께 전립선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